네, 안녕하세요. 위험물 경장 실기 복원 및 후기 2편입니다. 어, 저도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시설 기준과 이제 법령 관련해서요. 문제가 조금 이제 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용 문제라고 하면은 기존에 법령에 딱 적혀져 있는 그런 문제 말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약간 비틀어서 응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한두 문제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이제 느껴지는 건데요. 그래도 그 이제 법령이나 아니면 시설 기준에 나와 있는 그 이제 활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보다 보면은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암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써서 부분 점수를 이제 취득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제 다음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시면 되겠다. 제 생각입니다. 문제를 보니까요. 먼저 알킬 알루미늄 운송 자격하고 공기 중의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삼류 위험물인 알킬 알루미늄은 이제 그 운송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운송 자격은 위험물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2년 이상 이제 관련 업종에 이제 종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3년 이상의 이제 이 운송에 관련된 일을 경력을 쌓아야 돼요. 이제 그런 조건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 중의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산소화 반응이냐, 예? 산소화 반응이냐, 그죠? 에틸 알루미늄,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인 경우에 이제 아니면 또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은 네, 공기 중의 반응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기의 그 수분과 반응한다라고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잖아요. 공기와 반응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산소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는 이제 위쪽 걸 이제 풀었어요. 근데 혹시 이제 밑에 거 이제 수분과의 어떤 반응이 뭐 어떤 의도가 있다면은 뭐 제가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 난이도 1등급, 이제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오개 등급 저장소, 이렇게 이제 소화 설비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소화 난이도 1등급의 그 이제 소화 설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좀 제가 좀 실수했던 부분이 그 같아요. 이제 옥내 저장소는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옥내 저장소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스프링쿨러하고 이제 이동식 외에 물 분무등 소화 설비잖아요. 그건데 꼼꼼히 이제 보시지 않으면은 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혹시 실수하는 분이 계시지 않았을까. 다행히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더라도 혹시라도 저 때문에 이제 신경을 들으시는 분 있다면 죄송하다고 생각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건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황 나왔다 그러면은 물 분무 소화 설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류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인하점 70도 이상 또 100도씨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내고물 그죠? 고정식 어, 저 포소화 설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돼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일반 취급소 특례 기준 적용시설 뭐 정의하고 지정 수량 나왔는데요. 이게 뭐 열처리냐 뭐 이제 분무도장 시설이냐 쭉 나오는데요. 사실 일반 문제는 원래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 일반 취급소의 특례 기준 되는 시설들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여태까지 기출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고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분무도장 시설의 어떤 시설 기준과 그걸 시설 기준을 설명하고 정의를 쓰고 그다음에 지정 수량 뭐 이런 것들을 써라. 또 다룰 수 있는 유물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사실 좀 어렵죠. 책을 이렇게 아주 여기에 대해서 또 깊이 보지 않은 분들은 일일이 또 그걸 또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유제인데 이제 휘발유를 이제 휘발유 지정하는 탱크, 5개 탱크에 이제 방유제가 나왔어요.
방위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로 판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산업기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 대상,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이제 법령이 이제 개정됐어요. 그게,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3천,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이제 됐었는데, 이게 올해 3월 달부터 1,000배로 낮춰졌거든요. 강화됐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오개 탱크 같은 경우는 50만 리터잖아요.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동 저장 탱크의 그 휘발유 등유를 주입할 때, 뭐 주의사항이 이제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위에서 주입할 때, 아래 주입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제 주의할 때 그 주유관이라든가, 뭐 주유소의 선단, 그 끝단에 이제 그 위험물이 이제 액면에 이제 도달할 때까지 1m/s를 이제 그 주입 속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정극이라든가 이거 이제 그런 사항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 최종적으로는 가연성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휘발유 그 최적 팽창 계수가 나왔고요. 요게 이제 최종 부피를 이제 물어봤어요. 계산하는 시가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20리터 이게 나왔잖아요. 20리터. 그래서 최초에 이제 20리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적 팽창 계수, 이제 곱하기 이제 제 기억으로는 25도, 0도씨에서 25도씨니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곱해가지고 20리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변화된 이게 그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원래 이거를 이제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20.67인가 뭐 나올 거예요. 이제 기억으로는 이게 26.7리터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건 뭐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식이 이제 제가 빠뜨린 게 뭐냐면 아세트알데히드 응골 반응 후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혹시 응골 반응에 대해서 이제 혹시 그 공부를 이제 깊이 이제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알코올이 C2H5OH잖아요. 이게 산화가 되면은 네, 예, 그죠? C CH3, CHO, 아세트알디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번 더 산화가 되면 CH3, COOH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알디드 같은 경우는 얘는 반응을 이제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이제 얘는 요드 포름 반응, 그 다음에 이제 아세톤하고, 그 다음에 얘도 요드 포름 아세트알데히드도 요드 포름 반응하죠. 요도포름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은거울 반응을 해요. 얘는 두 가지를 다 해요, 이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은거울 반응은 이제 알데히드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는 두 개 다 은거울 반응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거냐면은 얘네가 이제 은거울 반응 시약이 있어요. 이 암모니아성 질산은 시약이라고 하는데, 얘를 넣게 되면은 이제 은이 있죠. 은이 석출이 돼요. 은이 이게 이제 그 고체로 석출이 돼요.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돼요? 환원이 되죠. 그러면서 원래 여기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산화 과정이잖아요. 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아세트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아마 놓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세트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아세트산의 뭐 연소 반응식을 또 쓰시오. 뭐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혹시 또 이게 이제 응골 반응 모르신 분들은 놓칠 수 있었겠다. 제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시설 기준인데요. 닫힌 건물에 경유를 저장했을 때 이제 뭐 전층 뭐 설치가 가능하냐. 그 다음에 4층에 뭐 이제 1만 리터를 했을 때 또 다른 탱크에 이제 얼마를 저장할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1번이잖아요. 1번은 저도 이게 완전히 이제 복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이제 문제가 길기도 길지만, 이제 내용이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응용 문제였다. 물론 이제 10점짜리니까 좀 어렵게 됐겠죠. 네.
그래서 1번 처음부터 풀으려고 했던 분들은 아마 조금 약간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 근데 다음에 시험 보실 때 보면은 약한 놈부터 골라 때리세요. 센 놈 만나서 처음부터 고생하지 마시고 만만한 놈부터 골라갖고 얼른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놈들은 맨 마지막에 그때 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분해해 주는 거죠 뭐. 아무튼 오늘 그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그 시험을 놓치셨다고 이렇게 하신 분도 이제 계시는데요. 추후에 시험 보실 분들 참고를 해서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제가 감사의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는 뭐냐면 메카형 TV 예, 그 구독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통닭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음에 시험 보실 때 그 좋은 결과 꼭 합격을 기원을 해드릴게요. 계속 이제 좋은 관계 이제 유지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그 시험 전체적인 총평은 중급 정도였다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런 정도라면 또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보상이 이제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격 시험의 이제 난이도는 중간중간에 이제 또 바뀌기도 이제 하긴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자기한테 이제 맞는 시험이 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면은 반드시 원하시는 그런 위험물 기능장 이제 그 분들이 다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추후에 이제 계획은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가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또 이 부분은 또 제가 처음 접해보는 부분이어서 이제 도움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